네, 오늘 아침을 달군 화제의 사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건 돋보기 시간입니다.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돋보기부터 확인하시죠. 술 취해 장례식도 안 갔다.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? 이 비장한 젊은 부부 얘기인데요. 2019년 네.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그 7살 7개월 된 네. 여아를 방치해가지고 사망을 한 뒤에 네. 그거를 이제 그 종이박스에 방치를 하고 경찰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. 네.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안 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그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어놨는데 6월 2일쯤에 외할아버지가 그 부부간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네. 그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종이박스에 숨져 있는 자기 손녀를, 외손녀를 보게 된 거예요. 입을 네. 덮여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. 근데 이 아내의 경우에는 딸을 방치한 채 뭐 술자리에 갔던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자아냈는데 심지어 이 부부가 딸의 장례식장에 술을 마셔서 가지 않았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 부부가 사실은 저 경찰 조사할 때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. 네.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. 그 반려견이 있었는데 반려견이 핥혀가지고 30일 날 우유를 먹고 재웠는데 31일 날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사망했다. 거짓말 했어요. 네. 그런데 거짓말 소용없습니다. 왜?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두 부부가 5월 달 그 한 6일 동안 아이를 방치하고 나간 거예요. 나가가지고 아기가 그러니까 탈수 영상도 나고 먹지 못하니까 사망한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31일 날 내시경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사망했었어요. 그럼 신고를 해야 않습니까? 네. 신고를 안 하고 그만 자기 문 앞에 종이박스에서 이불 덮어놓고 방치한 거예요. 그걸 본 외할아버지가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들은 조사할 때 그랬습니다. 아, 저희가 사망 신고도 하고 장례식도 하려고 했습니다. 했지만 거짓말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조부모가 네. 어차피 이제 그 손녀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 치르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런데 밤늦게 술을 먹고 늦잠 장이라고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한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비장한 부모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참 황당한데 검찰이 이 부부의 이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? 경찰에서는 1심에서 구형을 할 때 그 남성에게 남자 안편에게는 20년 네. 또 그 여자 미성년자예요. 네. 단기 7년에 장기 15년 구형을 했는데 네. 1심 선고에서는 남편에게 20년 네. 그다음에 그 어린 그 아내한테는 단기 7년에서부터 장기 15년형을 선고를 했어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. 여기서 왜 단기 장기가 나오냐면은 미성년자일 경우에 19살 이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2년 이상 형을 때릴 때에는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하거든요. 그러면 네. 단기 7년 살게 되면은 본인이 좀 형을 살면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하고 잘했을 경우에는 형을 석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네. 기간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법상 장기, 단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복역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석방이 될 가능할 가능성도 수가 있죠. 예. 아, 그런 거구나. 예, 예. 근데 그런데 오는 26일에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부에 대한 지금 이 양형이 더 감형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. 이건 왜죠? 이거는 이 남편이나 그 와이프가 사실은 네. 자기들이 형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항소를 했어요, 2심에. 예. 그러면은 검찰 측에서도 같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 측에서는 자기가 구형한 대로 형을 받기다 보니까 항소를 안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부부간에만 항소했기 때문에 우리 2심에서는 뭘 보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서 1심에서 때린 형보다는 높일 수가 없다. 낮추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또 문제가 있습니다. 뭐냐면 그 아까 말한 그 와이프가 네. 미성년자 있는데 재판이 오래 넘어간 뒤에 보니까 미성년자가 벗어나고 성년이 된 거예요. 네. 그런데 검찰에서는 7년부터 15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7년이 상한선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한테는 7년 이상으로 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. 자, 그런데 남편분, 와이프는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데 그 남편분도 20년형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, 선고를. 네. 그러니까 그 20년형을 낮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마지막 날 뭘 항소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검찰에서 구형한 그 형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
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. 검찰 측에서는 근데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. 검찰에서는 뭐냐면 시제적으로 이게 형이 문제가 예. 저 검사가 형을 했을 때 깎이게 되면은 형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항소할 수는 있는데 네. 그 구형한 형이 맞게 되면은 항소할 필요가 없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거를 허점을 노려서 아무튼 그 부부간이 그 원래 항소 기간이 7일인데 마지막 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방심을 했고 실제적으로 2심에서는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검사 아니 1심에 선고한 형보다는 높일 수가 없게 된 거죠. 아, 네. 2심 결과가 뭐 나와 봐야겠지만 뭐 구조적인 문제이든 검사의 실수이든 양형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.